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피와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은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부피, 질량 중에 무엇일까요? 예, 부피하고 질량이죠. 일정 부피당 질량을 비교한 값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번 일정 부피당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2번 밀도의 의미를 알고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의 부피와 질량을 구했어요. 자,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봤듯이 광택도 다르고 또 같은 크기를 가져도 무게가 틀렸죠. 질량이 틀렸죠. 쇠구슬이 알루미늄 구슬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개의 구슬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자, 일정 부피당 우리가 질량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피도 측정하고 질량도 측정했어요. 자, 그러면 부피를 똑같이 두고 일정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쇠구슬하고 알루미늄 구슬, 유리구슬 각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값을 우리 프린트 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을 어떻게 계산할까?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5g이고 부피가 2세제곱센티미터인 부피 물체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은 5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철과 알루미늄 조각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슬의 크기에 따라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을 비교해서 철과 알루미늄을 그럼 구별할 수 있을까? 예, 자, 있어요. 그 이유는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을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고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밀도라고 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으로 우리가 질량을 한마디로 밀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밀도의 정의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겠죠. 자, 우리가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g이고 부피의 단위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쇠구슬의 밀도가 알루미늄보다 더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8페이지 쇠구슬의 부피와 쇠구슬의 질량을 구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쇠구슬의 밀도와 알루미늄 구슬의 밀도를 한번 구해봅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고 자, 화면 정지시키고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쇠구슬의 밀도가 커요? 알루미늄 구슬의 밀도가 커요? 예, 쇠구슬의 밀도가 더 크다, 그쵸? 자, 쇠구슬의 밀도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이유는 쇠구슬은 알루미늄 구슬보다 이렇게 더 입자들이 더 크고 무겁고 빽빽하기 때문에 쇠구슬의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고요. 밀도를 구하는 식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그러면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쇠구슬의 밀도가 더 큰 이유는 쇠구슬의 입자가 더 크고 무겁고 빽빽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분자의 구조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프린트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을 구별할 수 있었던 물질의 특성이 무엇일까? 자, 바로 밀도였어요. 그러면 밀도를 정리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밀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1번, 여러분들 학습지 9페이지고요. 학습지를 보면서 풀게요. 쇠구슬과 알루미늄 구슬을 구별할 수 있었던 물질의 특성은 바로 밀도였죠. 그러면 이번에 밀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실시한 실험을 토대로 정리해보자. 자, 우리는 실험을 생략했어요. 학교를 나오지 않은 바람에 실험이 없어졌어요. 자, 밀도의 정의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구하는 식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가 돼요. 여기에 별표를 칠게요. 밀도를 구하는 식에. 자, 그러면 밀도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질량이 5g이고 부피가 2세제곱센티미터인 물체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은 자 5g을 2로 나누면 2.5g/,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밀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입자를 비교해보면 밀도가 큰 물질이 단위 부피당 무겁고 큰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밀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거든요. 자, 그럼 1번.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1번, 2번, 3번을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다 구한 사람은 자, 화면을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고 한번 풀어봅니다. 질량이 10g인 물질의 부피가 5ml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0 나누기 5 하면 2g/ml가 되겠죠. 자, 2번. 질량이 10g인 물질의 부피가 4ml다. 자, 그러면 10 나누기 4 하면 2.5g/ml가 되겠죠. 자, 3번. 질량이 17.5g인 물질의 부피가 2.5다. 자, 그러면 어떻게? 17.5 나누기 2.5는 7g/ml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 가는 물 12.0ml가 들어있는 메스실린더에 돌을 넣었을 때 메스실린더의 눈금이고 그림 나는 이 돌을 윗접시 저울에 올려놓고 수평이 될 때까지 올려놓은 분동이다. 자, 이 돌의 부피는 자, 돌의 부피 얼마예요? 자, 나와있죠? 처음 물이 12.0이고 이 돌이 들어갔을 때가 18.0이니까 돌의 부피는 18.0에서 12.0을 빼면 6.0ml가 됩니다. 자, 이 돌의 질량은 얼마예요? 자, 분동이 지금 그림 나를 보면 5g이 두 개가 있고 2g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 12g이 되겠죠. 자, 6번. 이 돌의 밀도는 몇 g/, 세제곱센티미터인가? 자, 우리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질량이 12g, 4번에서 부피가 6.0ml니까 12 나누기 6을 하면 2g/ml가 됩니다. 자, 7번을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것. 자, 밀도가 큰 것은 어떤 걸까요? 일단 입자가 많고 크기가 질량이 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 다라 중에 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뭘까요? 입자 수도 적고 질량도 적은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그래프는 순수한 고체 가에서 라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질량 80에 부피 20을 나누면 가는 얼마가 될까요? 자, 4가 되겠죠? 예, 80 나누기 20 하면 4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자, 나는 얼마가 될까요? 나는 질량이 60, 부피가 20이니까 60 나누기 20 하면 3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 다는요. 60 나누기 30을 하면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라는 20 나누기 10 하면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하고 라가 밀도가 같죠. 자, 그러면 1번은 틀렸죠. 가와 나는 같은 종류이다. 틀렸죠. 이번에 나와 다는 같은 종류다. 틀렸죠. 라의 밀도가 가장 크다.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죠. 3번도 틀렸어요. 자, 4번에 물에 넣었을 때 가에서 라는 모두 뜬다. 자, 우리 물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럼 1보다 가나다라는 전부 다 크기 때문에 모두 가라앉겠죠. 자, 가에서 라는 모두 세 종류의 물질이다. 다하고 라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 세 종류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1번부터 5번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쪽지 시험이에요. 자, 밀도의 의미, 밀도를 구하는 식, 밀도의 단위. 자,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로 올려주세요. 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밀도의 의미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자, 밀도를 구하는 식은 질량 나누기 부피죠. 밀도의 단위는 예, 그람 퍼 밀리리터,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자, 10g의 물체의 부피가 4세제곱센티미터일 때 밀도는 자, 그러면 예, 얼마일까요? 10 나누기 4하면 구할 수 있겠죠. 네, 2.5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20g의 물체 부피가 5세제곱센티미터일 때 밀도는 그러면 20 나누기 5 하면 얼마? 예, 4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이 쪽지 시험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네. 자, 그러면 밀도의 이해와 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자, 철가루로 물에 가라앉는데 물 위에 금속으로 만든 배가 떠 있는 이유는 자, 한번 보면 학습 목표 1번입니다.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말할 수 있다.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1번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 자, 있어요. 2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뭘까요? 물질마다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물질마다 밀도가 다른 이유는 뭐다? 밀도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종류와 분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때 무거운 분자로 구성된 물질의 밀도가 더 크고 질량이 같은 물질인 경우에 일정 부피에 들어가 있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커요. 자, 그럼 밀도는 언제나 같은 값을 가질까? 아니에요. 온도에 따라, 부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지 않아요.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함께 표시해야 되는 값은 무엇일까? 온도와 압력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기체는 분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고 온도가 높으면 멀어지고 압력에 따라서 분자 간의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공기를 물속에 넣으면 기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기체의 밀도가 작아서 물 위로 뜨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밀도와 관련 있는 현상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밀도와 관련 있는 현상 한번 볼게요. 자, 수영장 보드가 있어요. 자, 수영장 보드를 잡으면 사람 몸이 물 위에 더 잘 뜰 수 있어요. 이제 수영장 보드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스 누출 경보기를 한번 보면요.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 성분으로 천장 쪽에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자,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설치하고요. 자, 가스 누출 경보기, 프로판가스, LPG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바닥 쪽에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자, 몸을 구성하고 체지방이 많을수록 물에 잘 뜬다. 비만도 측정. 자, 체지방은요, 지방은 밀도가 작아서 기름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작아서 체지방이 많을수록 물에 잘 뜬다고 합니다. 자, 잠수함을 보면요. 잠수함 속에 빈 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비워서 물이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하고요. 자, 크고 무거운 통나무는 뜨지만 작고 가벼운 못은 물에 가라앉아요. 이것도 밀도와 관련 있는 현상이죠. 헬륨이 들어있는 놀이공원의 풍선은 위로 뜨지만 입으로 분 풍선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있어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식용유와 물이 섞이면 식용유가 물 위에 뜨는 현상.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대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하므로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됩니다. 열기구.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 풍선에 부풀어 오르면서 공기죽으로 떠오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밀도와 관련 있는 현상입니다. 자, 학습지로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밀도와 관련 있는 현상을 찾은 것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학습지 11페이지입니다. 가, 열기구. 공기를 가열하면 주머니 안에 공기는 데워져서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죠. 그러므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주변 공기보다 작아져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수영장 보드를 보면 밀도가 작은 보드를 잡으면 사람 몸 전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아져서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가스 누출 경보기를 보면 도시가스 LNG는 메탄이 주 성분으로 공기의 밀도보다 작아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하고 프로판가스는 LPG가 주 성분으로 공기의 밀도보다 커서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비만도를 알아내는 데 활용되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뼈, 혈액보다 체지방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몸의 전체 밀도가 작을수록 체지방의 비율이 많은 비만이 됩니다. 자, 잠수함 속에 빈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지면 잠수함 전체의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고 탱크에 물을 빼고 공기를 채우면 잠수함 전체의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떠오르게 되죠. 자, 그다음 발을 보면요. 크고 무거운 통나무는 뜨지만 작고 가벼운 못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헬륨이 들어있는 놀이공원의 풍선은 위로 뜨고 입으로 분 풍선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식용유와 물이 섞이면 식용유가 물 위에 뜨고요.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 위로 이동하므로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태 변화 시 밀도는 고체가 제일 크고요. 액체, 기체 순이고요. 뜨고 가라앉는 것은 대부분 밀도에 의한 현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보면요. 예, 우리가 코르크와 식용유, 물 이렇게 밀도 순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밀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프린트 12페이지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기억.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못한다. 니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죠. 맞습니다. 틀렸어요. 자,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분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자, 디귿.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때 분자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밀도는 작다. 맞죠? 자, 물질의 밀도는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물이 수증기로 될 때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자, 세 가지 액체를 비커에 넣고 섞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다. 질량이 5.45g이고 부피가 5세제곱센티미터의 물체를 비커에 넣게 되면 밀도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일단 C가 2.0, B가 1.5, A가 0.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5.45고 부피가 5니까 5.45를 5로 나누면 1.09예요. 자, 그러면 1.09는
A하고 B 사이가 되겠죠. 예, 이 물질을 넣으면 A와 B 사이가 됩니다. 자, B보다는 밀도가 작고 A보다는 밀도가 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스 누출에 대비하여 가스 경보기를 방 안에 설치하고자 할 때 옳게 나타낸 거. 자, 공기의 밀도가 0.00129예요. LNG는 0.000716이고요. LPG는 0.00202예요. 자, 그러면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자, 그러면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방 위쪽에 설치해야 되겠고 LPG는 방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예. 5번에 보면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LNG와 프로판가스의 주 성분인 LPG가 공기 중에 누출되었을 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게 된 것. 자, 1번에 보면 메탄은 누출 시 위쪽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게 좋겠죠. 자, 프로판은 LPG니까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쪽이 맞겠죠. 자, 프로판의 밀도가 공기보다 크므로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메탄은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라앉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 됩니다. 프로판, 메탄, 공기를 한 통에 넣으면 아래쪽부터 메탄, 공기, 프로판이 아니라 프로판, 공기, 메탄 순이 됩니다. 자, 열기구는 커다란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기를 가열하여 기구를 공중으로 띄우는 장치이다. 공기를 가열하면 주머니 안에 공기는 데워져서 공기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주변 공기보다 작아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그 원리가 다른 하나는 사해에서는 구명법 없이 물에 뜬다. 네, 사해는 물 자체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뜨겠죠. 자, 목욕탕 욕조의 물은 아래보다 위가 뜨겁다. 예. 자, 예, 이것도 찬물은 무겁고 밀도가 크고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맞아요. 난로는 아래쪽에,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한다. 그쵸? 예, 바닷가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이 분다. 이거는 기압의 차이에 의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수요일 날 학교 나오면 선생님이 밀도에 대한 자세한 얘기와 쪽지 시험을 한번 보고요. 간단한 실험을 하고 용해도를 배우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